사마천이 여행을 통해서 뭘 하냐 그러면 이걸 합니다. 망나 천하 방실군문이라고 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오랜 이야기들을 두루 모아 여기까지입니다. 제왕들이 일어나게 된 자취를 살폈는데 그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그 흥망성쇠를 보되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가라는 걸 미뤄볼 수 있고요. 사마천의 여행은 사마천의 사기를 문학적인 역사서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런의 사당과 구런의 고향을 사마천이 탐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구런은 지금까지 초나라, 전국시대 때 말기에 초나라 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망해가는 조국을 차마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자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구런의 고향과 사당을 무덤을 보고 온 다음에 구런의 자결을 묘사한 이 한 장면 때문에 2000년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2000년 세월 동안 사마천이 보수적이고 유가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찌든 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립니다. 왜 그러냐? 사마천이 구런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했냐 그러면요. 회석, 자침, 명라, 이사라고 합니다. 회석은 돌을 품고 명나수에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었다 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깁니다. 저도 이 구절을 25년 동안 사기를 공부하면서 올해로 제가 30년째 됐는데 25년 동안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명나수에 빠져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역사책 여러분들 보시면 다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빠져 죽었다 그러면 어디 높은 데에서 풍덩 뛰어들어서 빠져 죽은 거잖아요. 심천이가 인당수에 몸 던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빠져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돌을 품고 자침이 스스로 명나수에 가라앉아서 죽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사마천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 네가 봤냐? 왜? 구런하고 사마천하고 간격도 100년 넘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기 이전에 다른 기록에 구런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기록만 있어도 문제가 없죠. 그거 보고 이어받아서 기록을 한 거니까, 인용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구런이 자살한 건 맞는데 전부 다 그냥 자살했다로만 돼 있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장면 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천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이 보지도 않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 기록에 팩트를 의심하는 근거는 늘 이게 제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사마천 사기 기록이 맞다고 봅니다. 역사학자는 단순하게 팩트만 전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 학자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사서 속에 지나간 과거 문헌 속에 남아있는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해서 얼기설기 꽤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결론을 내리는 이런 역사학적 공부 풍토는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학자는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팩트라고 하는 사실, 기록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마다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는가를 반성해서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팩트라고 하는데 얽매여가지고 진실을 얼마나 많이 외면해 왔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다가 아닙니다. 기록은 누가 남기느냐? 승리한 자들이 대부분 다 남기기 마련이고 기록은 왜곡 추성입니다. 참으로 꺼내기도 힘들지만은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게 전부 다 팩트였습니다. 하루 종일 맨날 며칠 우리가 그 장면 보고 살았습니다. 팩트잖아요. 근데 트루스는, 진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오리무중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자들이 됐든 지식인이 됐든 역사학자들이 됐든 간에 팩트 이면을 파헤쳐서 진실을 전달하려고 자기 영심을 걸고 노력을 해야만이 가짜 뉴스도 구별할 수 있고, 그죠? 공부도 참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마천의 사기는 객관적 기록의 나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인 책입니다.
이놈의 객관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이 남겨놓은 그늘입니다. 그리고 그 식민사학의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제국주의 사관은 순위 실증주의로 대표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세우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기록이 없는 건 말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엔 가정이란 없다. 다 이런 교육 받아, 식민사학 교육 받아온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의문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만이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25년 동안 저도 구런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풍덩 뻗어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기 전문가도 아니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저도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5, 6년 전에 사기 원문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던 중에 해석 자칫 명락이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번 영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절벽에서 풍덩 뛰어드는 거하고 돌을 품고 강을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은 거하고는 미학적 측면에서 완전히 정말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사마천이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기록할래? 구런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할래? 명나수에 그냥 빠져 죽었다? 그거는 빠져 죽었다 그러면은 어디서 빠져 죽었으며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런의 죽음의 의미가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구런은 어리석은 임금, 그 다음에 그 임금을 현혹시키는 간신배들, 그 다음에 망해가는 초나라, 이 모든 해안에 사로잡혀서 명나수를 거닐다가 어부와 대화를 나누고 세상이 온통 허랬는데 나만 맑고 세상이 온통 취했는데 나만 깨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사마천의 장면 묘사가 훨씬 진실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의 방점은 회석에 있습니다. 회석. 회석은 뭐냐 그러면 돌을 품었다는 얘기인데 대개 우리가 돌을 품고 자기 몸에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떠오르면 안 되니까. 깔아앉아야 되니까. 대개 포석이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옹한다 할 때 포자.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 회석은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회한할 때 쓰는 그 회자예요. 회포를 푼다 할 때. 그러니까 초나라에 대한 회한이 잔뜩 담겨 있는 거야. 이 회석이라는 이 글자 하나에, 회자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명나수 직접 갔다 왔어요. 여기 명나수입니다. 그런 사당도 보고 왔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사마천이 옳다라는 걸 제가 확인한 게 뭐냐?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어요.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사마천이 20살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다니면서 그죠? 감성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길렀습니다.